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2010년 2의 A형 기출문제 엑셀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는, 맨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그러죠. 자, 아무튼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이번 시간은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재미있게 신나게 공부하라고. 자, 과외 선생님이 어떤 학생 과외하러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근데 이 학생이 마침 엄마한테 열나 혼나고 있는 겁니다. 열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혼나고 나서 선생님하고 이제 과외를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옥도 보석이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럼 옥도 보석이지. 요거 이제 뭐 대답을 하고, 그날 과외를 끝나고 다음 날 그 학생 집에 또 과외하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선생님,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저희 애가 옥장판에 옥을 다 뜯어가지고 집을 가출해 버렸네요. 아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과외 선생님은 그 전날 과외에 선생님 옥도 보석이죠? 라고 물어봤던 학생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차, 실수했구나. 자, 넘어갑니다. 이제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크게 실수를 한 거죠. 자, 2010년 2회 A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결과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입력 데이터는 차량 번호부터 배기량까지 수리비까지 입력이 되어 있고, 자, 여기에는 구분부터는 평가까지, 구분부터 평가까지는 입력이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차량 번호 배기량은 있는데 나머지 주유량부터 수리비까지는 없습니다. 즉 결론은 이 부분은 숨겨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숨겨주는 부분. 자, 그렇게 해서 1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는 건 다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차량 번호의 첫 글자가, 여기 차량 번호의 첫 글자를 꺼내서, 자, 그러면 차량 번호의 첫 글자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LEFT 가로 열고, 자, 여기 차량 번호, 1 한번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번호를 이렇게 첫 글자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번호의 첫 글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함수를 여러 개 사용할 때는 한꺼번에 쭉 나열을 하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니까 가급적, 물론 자신 있다면 쭉 가도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함수를 하나씩 가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if 앞에 넣어놓고, 는 1이면 뭐라고 그랬죠? 1이면, 자, 첫 번째 글자가 1이면 승용차라고 돼 있네요. 승용차. 그 다음에 앞에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여기서 작성을 해두고 수식 입력지를 하셔도 돼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는 2라고 쓰시고, 여기 2면 승합차라고 돼 있네요. 마지막의 경우에는 화물차. 그리고 마지막에 화물치? 이런 것도 오타입니다. 오타면 다 감점당해요. 자, 마지막에 괄호 2개로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2면 승합차가 나와야 되는데 왜 화물차가 나오죠? 3은 화물차가 나오네요. 자, 잘못 눌렀어요. 자, 이렇게 쭉 채우기를 해보면 전부 다 화물차예요. 전부 다. 이런, 뭐가 잘못됐죠?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이고 선생님 또 잘못하고 있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 자,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라고 했습니다. 문자열 함수. 따라서 이 숫자 자체만 보면 숫자지만 레프트, 라이트로 비교한 것은 반드시 문자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에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주시고 2에다가도 이렇게 따옴표를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1이니까 2니까 승합차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1번이면 승용차, 자, 2번이면 승합차, 3번이면 화물차. 여기네,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모두 정확하게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비. 연비는, 자, 계산은 는으로 시작해야 되고, 주행거리 나누기, 주행거리가 어딨죠? 주행거리 여기 있습니다. 나누기 슬래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주행거리 나누기 주유량. 자, 그러면 6.25 정도 나오네요. 나중에 채우기 엔들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해라? 보험료는 승용차이면 5만원, 7만원. 자, 그러면 if 역시 2개만 나오면 되겠죠. if. 자, 여기가 만약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레프트에다가 레프트 라이트 할 때 숫자에다가 따옴표를 안 해서 잘못돼 버리면, 여기가 계산이 잘못돼 버리면 보험료 또한 계산이 또 잘못될 수 있겠죠. 자, 승용차이면
승용차이면 자, 승용차이면 5만 원이라고 이렇게 5만 원 쓰면 안 돼요. 자, 반드시 계산을 나중에 해야 되는 거니까 5만 원 다운표를 해도 안 되고 양쪽에 이중 다운표 하셔도 안 됩니다. 자, 승용차이면 5만 원 그대로 블럭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다음에 이번에는 승합차이면 얼마 넣어죠? 7만 원. 자, 중간에 쉼표를 넣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7만 원에서 이렇게 쉼표를 넣어도 안 돼요. 자, 이렇게 7만 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만 원. 하나, 둘, 셋. 자, 가로는 2개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료비. 연료비는 주유량 곱하기 연료 단가가 있습니다. 자, 연료 단가. 그 다음에 유지비는 다 더하는 거네요. 자, 먼저 보험료 여기 있습니다. 더하기 연료비 더하기 수리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유지비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가 부분에다가 연비가 6 이상이면 최우수, 4 이상이면 우수, 그 외에는 불량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량. 그럼 역시 경우가 3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는 또 2번이 나오면 되겠죠. 자, if 여기다가 이어서 쓸게요. 여기 접으니까. 자, if 뭐가 자, 연비 여기 있습니다. 연비가 6 이상이면 최우수. 자, 최우수. 그 다음에 또 4 이상이면 또 블럭 잡고 그대로 앞에 걸 그대로 블럭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4 이상이면 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불량. 자, 여기 다운표가 하나밖에 안 쳐졌죠. 자, 그래서 2개를 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가로 2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평가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래로 이제 채우기엔들을 다 한꺼번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혹시 밑줄이 그어질 수 있으니까 선이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으로 끌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겠죠? 이제 자, 7번부터 평균을 구하고, 자, 평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평균은 average 가로 열고,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평균을 구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평가가 최우수이거나 우수의 우수 유지비의 합. 자, 그러면 뭐 dsum을 이용해도 되고 sumif를 이용해도 되고 여기네요. 자, dsum, sumif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문제처럼 자, 이 함수를 이용하라고 그러네요. 이 함수를. 8의 수식 이 함수를 이용하시오. sum product is number find. 자, 우리가 앞서 기본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sumif is number find로 구할 때 자, 최우수와 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를 찾으면 당연히 최우수도 걸리겠죠. 자, 그런데 최우수 찾고 우수 찾으면 더블 계산돼 버립니다. 더블. 최우수, 우수에서 더블 걸려버리죠. 따라서 우리는 이럴 때 뭐만 찾으라는 거죠? 우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우수만.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find부터 하겠습니다. find. 자, find 가로 열고. 자, 뭘 찾죠? 우리가 우수만 찾으면 돼요. 우수만.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밸류 나오죠. 현재는 밸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is number 하겠습니다. is number 가로 열고 여기까지 그대로 가로 닫고 엔터. 자, false 나오죠. false. 물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주셔야 되고, 자, false 여긴 true가 나오네요. 자, 첫 번째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수가 찾았죠. 자, 아까 그냥 엔터를 치니까 못 찾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못 찾은 것처럼.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배열을 써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우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찾았다 라는 말로 true를 넣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수를 또 찾을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최우수든 우수든 최우수 안에 우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sum product가 열고, 자, 이 다음에 쉼표를 해도 되고 별표를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쉼표가 안 되고 반드시 별표를 주라고 했습니다. 별표를. 뭐에 대한 별표? 별표. 뭘 곱하라는 거죠? 유지비의 합을 계산하라. 가로 닫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면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이 더블 클릭을 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버리면 계산이 돼버립니다. 또 병합된 데에서는 배열 수식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또 해버리면 뭐 병합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해버리면 이런 값이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값이 아닌 이 수식을 그대로 보고자 합니다. 또 배열 수식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키보드에서 이렇게 배열 수식 기호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것들, 차량 번호가 5로 끝나는 애들을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량 번호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자, 여기다가 차량 번호 붙여놓고 5로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자, 별표 5를 주면 되겠죠. 5로 끝나니까. 자, 그러면 dsum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dsum. 자, d 함수는 전체 범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전체 범위. 그리고 계산. 우리가 이제 옆으로 절대 가려면 옆으로 가려면 절대 주소를 넣겠습니다. 쉼표. 그리고 보험료를 계산해야겠죠. 얘는 옆으로 가면 연료비, 유지비 넘어가야 되니까 얘는 절대 주소하면 안 됩니다. 자, 쉼표.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 번호 5로 끝나는 애들. 그리고 여기도 절대 주시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빵이네. 빵 먹고 싶어지네 갑자기. 자, 왜 안 되는 거죠? 왜? 자, 여기서 문제. 여기서 좀 새로운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별표 5라고 해놨죠. 5로 끝난다고 해서. 그런데 문자의 경우에 이런 만능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에. 현재의 경우에는 숫자이기 때문에 별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런데 아까 여기서 분명히 문자라고 안 그랬나요? 여기 문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문자라는 거죠? 아까 뭐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 때문에 얘가 문자로 인식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자체는 보면 숫자입니다. 그러나 레프트, 라이트로 일부를 추출하기 때문에 얘가 문자 처리로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얘는 지금 현재 숫자입니다. 숫자. 그래서 조건에다가 숫자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숫자에는 별표를 넣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그랬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이런 데 갖다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것만 합니다. 첫 번째 거. 그리고 컴마 1, 컴마 1. 역시 이번에도 라이트 함수를 썼네요. 자, 자, 5 이렇게. 왜? 5로 끝난다. 라이트라는 말은 오른쪽에 한 글자가 5다. 또 라이트 함수를 썼으니까 이렇게 문자처럼 따옴표를 줘서 5라고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폴스 나오죠. 폴스. 왜? 첫 번째 글자는 5로 끝나지 않았다. 여기를 5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3이었었죠. 원래 3이었으니까 바꿔보면 true. 첫 번째 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3. 뭐 모르겠으면 컨트롤 Z로, 자, 컨트롤 Z로 되돌려 주시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즉, 첫 번째 데이터의 첫 글자가 마지막 끝나는 자가 5로 끝나지 않아서 폴스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별표 5 또는 뭐 대리 이런 부서가 어떤 최우수 사용으로 나오네요. 이렇게 쓸 때는 이 필드명, 위에 필드명이 기존 필드명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수식을 사용해서,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 밑에 true, false 형태가 나올 때는 이 필드명을 똑같이 써주면 안 됩니다. 비워주거나, 이렇게 비워주거나, 여기다가 기존에 없는 필드, 이 기존에 없는 필드, 조건, 비고, 이런 어떠한 필드를 써줘도 됩니다. 이 안에 있는 필드를 쓰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아예 비워버려도 되고. 자, 그러면 계산이 나와버리죠. 38만원. 자, 그래서 그냥 숫자나 문자를 여기다가 그냥 쓰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넣어줄 때, 어떤 조건을 넣어줄 때는 여기에 true, false로 나타난다. 이때는 반드시 기존 필드명, 차량 번호 필드명과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라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다시 안 잡아줘도 자기가 알아서 계산돼요. 이 범위. 그리고 절대 주소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채우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두 계산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숨겨야 될 부분들 숨겨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C, D, E, F까지 숨겼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숨기기 들어갑니다. 자, 숨기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비는 자, 숫자 타입이니까 소수점은 없어져야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은 자, 천 단위마다 쉼표를 하고 소수점 아래는 없애고 반올림해서 없애고 또 금액은 통화로 표시하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쉼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보험료, 연료비, 유지비 다 돈이죠. 이런 것도 다 돈입니다. 여기는 다 쉼표가 통화가 들어갔네요. 혹시 안 들어갔으면 다 블럭을 잡고 자, 여기까지만 잡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컨트롤 1번을 눌러서 자, 통화에 가서 통화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통화가 모두 다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배기량은 천 단위 혹시 안 돼 있으면 세 자리마다 쉼표 넣어주고 배기량은 돈이 아니니까 차량 번호는 문자 타입으로 자, 여기는 이게는 숫자가 아니죠. 자, 물론 숫자이지만 차량 번호는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정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렬은 뭘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차량 번호의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맨 여기까지 블럭을 잡고 데이터에 정렬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의 오름차 순. 자, 그 다음에 여기 작성 일자도 빼먹었네요. 투데이. 엑세스에서는 데이터 함수를 쓰는 거죠. 엑셀에서는 투데이 함수입니다. 자, 너비가 좁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자, 그리고 결과에 보시면 자, 결과물에서 보시면 어떤 형태를 원하느냐. mm월 dd1 즉 연도는 필요 없고 월하고 일만 두 자리 형태로 나타내라.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자, YYY는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월, 그 다음에 뒤에는 1. 자, 월과 1 사이에 약간 공백이 있죠.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러면 M 두 자리, 1 두 자리 형태로 이렇게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줄여도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차트를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렬까지 우리가 했죠. 정렬까지 했고 차트는 자, 승용차에 대해서만 연료비와 유지비를 나타내라. 그리고 X축에는 차량 번호네요. X축에는 차량 번호. 차트의 경우에도 약간 이상한 것들이 출제가 된 겁니다. 이번에. 자, 그래서 연료비와 유지비 승용차에 대해서. 자, 그리고 X축은 차량 번호.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연료비와 유지비죠. 자, 승용차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차량 번호 여기까지 잡고 맨 위에 필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돼요. 차량 번호 잡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연료비와 유지비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삽입의 세로막대형에 묶은 세로막대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차량 번호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1, 2, 3, 4, 5, 6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왜 범내에 들어가 버리네. 차량 번호는 원래 왜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에 차량 번호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얘네들이 숫자 타입이라서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범내로 가버린 겁니다. 원래 X축은 이런 문자가 와야 되겠죠. 이런 문자가. 자, 그러면 이제 차량 번호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차량 번호가. 자, 이때 자, 여기가 왜 차량 번호 안 들어오고 1이 들어온 거 아시죠? 여기가 문자였다면 당연히 1이 들어오는데 숫자 타입이라서 이쪽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이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메뉴를 하고 자, 우리가 지금 범내에서는 차량 번호가 필요 없어요. 이게 빠져야 되겠죠. 차량 번호를 선택하고 제거 눌렀더니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차량 번호가 이제 들어와야 되겠죠. 이쪽에. 자, 그러면 편집. 여기가 가로축 제목입니다. 자, 여기를 편집을 하고 차량 번호 이 번호들 이때는 맨 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블럭을 잡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차량 번호가 모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X축에 들어갈 내용들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이 문자가 아닌 숫자가 되면 이 범례로 포함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특정 계열을 범례에서 지워주시고, 자, 가로 항목 축을, 자, 어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 메뉴에서, 자, 이렇게 편집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으면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 자, 아니,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은 뭐였죠? 자, 차트 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 뭐기부터 할까요? UGB를 데이터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값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UGB가 이 색깔이죠. 자, 여기에 대고 차트 종류 변경을 한 다음에, 자,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값 표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값이 표시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승용차의 연료비와 UGB라고 되어 있죠.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 차트 위라고 해주시고, 자, 여기도 잠시, 자, 리본 최소화 해놓고 잘 안 보이니까, 자, 여기다가 승용차의 연료비와 UGB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줄도 넣어놨으니까,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홈에서 밑줄,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한 16에서 18, 본지에서 별도 지시가 없으면 대략 한 16에서 18 정도로, 자, 글꼴도 한 도둠체 정도로 맞나요? 도둠체? 자, 맑은 고딕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도둠체로, 뭐 굴림체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이제 차트 제목과 축 제목, 차트 제목을 넣었으니까 축 제목들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 밑에는 대략 한 46 정도까지면 된다고 그랬죠. 46 정도까지 봐서 뭐 더 늘려야 되는 경우, 더 줄여야 되는 경우들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축 제목이 뭐였었죠? 차트 축 제목, 자, 차량 번호와 금액이네요. 차량 번호와 금액. 자, 먼저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 가로에는 차량 번호라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차량 번호. 자, 다시 선택하고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에서 세로에 가서, 자, 여기는 금액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됐죠. 다시 리본을 다시 원래대로 놓고, 자, 최소화 풀고, 자,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상단 여백을 먼저 주겠습니다. 여기 나와버리죠. 이런 것들은 화면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페이지 설정에 가서, 자, 여백을 우선 6으로 들어가 있네요. 6으로. 자, 안 했는데 미리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설정을 다시 한번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자, 우리가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미리 보기가 아니라 이렇게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영역을 설정해 주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인쇄 영역에서 인쇄 영역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인쇄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미리 보기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오른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오른쪽 안 나오죠. 자, 그리고 여백을 표시해서 오른쪽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사용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혹시 샵으로 표시된 데는 없는지 뭐 미리 보기 상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자, 저장을 하고 인쇄하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 저장부터 먼저 한번 하시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감독관 PC로 가서 이제 인쇄 버튼을 눌러서, 이때도 인쇄 바로 하기 전에, 자, 감독관 PC에는 여기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백 같은 거 다시 한번 PC에가 옮겨졌으니까 미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가로 설정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쇄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되고, 아까 거기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자, 2010년 2회 A형 엑셀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새로운 것들이 차트에서 아까 X축 부분 지정하는 거, 자, 데이터 선택 메뉴를 이용해서, 자, 범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가로축 편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베이스 함수 쓸 때 일반처럼 뭐 숫자나 문자를 입력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수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 거. 그렇게 되면 위에 필드명은 기존 필드명과 반드시 달라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꼭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정렬할 때 혹시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만 이렇게 정렬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주의하십시오. A가 있는지 없는지, A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이 A가 있어야지. A를 빼먹고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안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이어서 2010년 2회 A형 액세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